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연준이 추가로 금리 내릴 수 있다, 이런 어떤 메시지가 나오면서 일단 지수 환경은 그렇게 이제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파월 의장이 불확실성이 있긴 한데 미국 경제는 견조하다, 이런 발언이 나오기도 했죠. 그래서 외부 쪽에서는 그렇게 나쁜 재료가 나왔던 건 아닙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4거래일 연속해서 매수, 이 기간 동안에 거의 2조 원 정도 순매수하고 있잖아요. 대형주들은 강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고, 실제로 삼성전자가 이제 6만 원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반면에 대형 제약주들이 부진하면서 하락 종목 수도 많았고,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수 자체도 빠졌고, 전체적으로는 삼성전자라든가 일부 코스피 대형주를 제외하고는 좀 흘러내리는 그런 흐름이 나온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코스피는 오늘도 플러스가 나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음봉으로 마감이 됐잖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오늘 가장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특히 코스닥 지수 지금 3일 연속해서 하락했거든요. 3일 연속해서 음봉이 나왔거든요. 기존에 이제 박스권 안에 갇혀 있잖아요. 아래는 121선, 위로는 21선. 이 박스권 하단을 뚫고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다음 날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3일 연속해서 음봉이 올해 들어서도 이렇게 자주 나온 건 아니었고, 작년 12월 이후에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12월 초반에 그때 4일 연속 음봉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 뒤로는 3일 음봉은 있어도 4일 연속 음봉이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이제 저점 매수가 가동이 되면서 돌아서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대형 제약주라든가 또 가끔은 로봇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흔들리면서 코스닥 지수의 어떤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쯤에서 이제 저점 매수가 가동이 되는지 코스닥은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시를 움직인 재료들을 정리해 보면, 일단 FOMC 회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제 전망을 좀 수정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내 2번 금리 인하할 거다라는 기조가 유지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비교적 좀 자연스럽게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좀 하나만 좀 삐딱하게 보면 또 악재로도 해석될 수 있는 요인도 있어서 그건 잠시 후에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이 불확실성이 있긴 한데 인플레이션 영향은 일시적일 것 같다. 그래서 미국 경제는 여전히 강하다. 근데 이게 한편으로 보면 우리는 할 도리 다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경제가 나빠지면 트럼프 때문이야, 이렇게 떠미는 거일 수도 있어요. 파월 의장이 좀 고도의 어떤 전략적인 발언을 한 것라고도 생각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미국 경제 강하다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투자들은 여기에 좀 안도를 했고, 근데 이제 대형주가 엇갈렸죠. 이게 미증시가 그렇다고 엄청나게 호재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종목들이 시장을 움직이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삼성전자는 저항대를 돌파했는데 알테오젠을 비롯한 주요 대형 제약 바이오주들이 크게 빠지면서 코스닥을 끌어내렸고, 그 코스닥이 밀리다 보니까 코스닥 종목들도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은 그런 형태가 됐죠. 그리고 삼성전자 쪽에 자금이 쏠리다 보니까 코스피도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신중했던 하루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 지수는 계속 달고 이제 끌어올리고 있어서 삼성전자 강세장의 특징이 삼성전자만 강하고 나머지는 부진한 그런 형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지수가 괜찮아지는구나 하고 나중에 이제 따라 붙는 돈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가 됐든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결국엔 좋긴 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좀 시세의 연속성이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FOMC를 간단하게 좀 우리가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 경제 전망은 낮췄어요. 그러니까 GDP 전망 같은 경우 작년에 예상했던 게 2.1% 예상했는데 지금 1.7%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전망 같은 경우는 이제 살짝 높이고, 이제 그러면서 금리 인하는 올해 2번 한다라는 쪽은 그대로 유지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묘한 구석이 있어요. 금리 인하 2번 하는 건 똑같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12월하고 금리 인하하는 동기가 바뀐 거 아닌가,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12월에는 물가가 잡히니까 금리를 인하해야지, 이런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경제 성장이 둔해지니까 금리를 내리겠다라는 건가,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사실 조금 삐딱하게 보면 나쁜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보시면 미국의 어떤 주식시장 경제 성장률 그 구간별 미국의 주식시장의 반응을 보면 1.1에서 2% 사이 구간이 마이너스가 나는 그런 구간이에요,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성장률이 1.1%에서 2% 사이가 될 때 미국 증시는 3.4% 빠지는 그런 특성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연준이 예상한 게 1.7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데이터 자체는 한편으로는 저대로 나오면 안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은 경기 침체 가는 과정에서 저런 성장률이 찍혀서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성장률 갔다가 그 아래 뭐 거의 뭐 마이너스 성장 부분까지 내려가는 그 과정에서 저렇게 찍혔기 때문에 이제 그때 아주 세게 반영이 돼서 밀리는 거일 수도 있어서 저걸 뭐 반드시 무조건 경기 증시가 마이너스로 간다 이런 건 아니긴 한데 어쨌든 미국에 대한 어떤 경제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미국 투자자들에게는 좀 기분 나쁜 그런 상황이 되긴 하죠. 근데 이거 너무 깊이 판 거고 어쨌든 이제 파월 의장은 경기가 강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미증시의 환경 자체는 우리 시장에 이렇게 나쁜 영향을 준 건 아니다. 뭐 이 정도로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뉴스는 오늘 삼성전자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는데 젠스랑이 뭐 이런 발언했다. 뭐 블랙웰 울트라에 삼성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라는 건데 발언도 짤막했고 이게 이제 뭐 구체적인 답변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언론사에 따라서 마치 저게 삼성의 참여가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을 주는 기사 타이틀도 있었던 반면에 또 다른 기사 같은 내용 가지고 어디서는 그냥 뭐 별다른 멘트 아니다 이렇게 이제 코멘트한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삼성전자를 뭐만 갖다 줘도 그냥 다 좋아하는 그런 반응이 나오는 시기다 보니까 뭐 오늘은 좀 삼성전자에 긍정적으로 반응이 나왔고요. 그리고 대형 2차 전지주들도 괜찮았잖아요. 그 SK온에서 닛산에 15조 원 규모의 배터리 공급한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대형 2차 전지주들 쪽, 그다음에 그 관련된 소재 공급하는 일부 종목군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가 됐고, 반면에 이제 대형 제약주들이 오늘 좀 많이 빠졌는데, 그 한올바이오파마가 오늘 임상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긴 했는데, 이게 이제 경쟁력이 있는 것 같진 않다라는 분석이 일부에서 제기가 됐고, 또 며칠 전에 해외 업체와의 어떤 제휴 해지 이 건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올바이오파마가 오늘 급락을 했거든요. 예, 급락을 하면서 다른 코스닥에 있는 제약 바이오주들을 같이 끌어내려 버렸죠. 뭐 알테오젠, HLB, 삼천당제약, 코오롱 티슈진, 리가켄바이오 이런 종목군들을 동반해서 이제 끌어내려서 오늘은 제약 바이오주가 시장의 발목을 잡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 아마 한편으로는 공매도 재개가 된다라는 점을 의식한 거일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는 워낙 많이 빠져있는 종목이니까 공매도 대상이 되진 않을 것 같다라는 분석이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제가 예전에 방송할 때 계속 말씀드렸던 게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인버스 역할하는 종목들이라고 뭐 이거나 이제 로봇주나 이런 게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가는 건 주식시장 환경이 이렇게 좋다라고 투자자들이 보는 건 아닙니다라는 메시지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을 때 많이 올랐던 종목들인 경우 혹시 이게 공매도 대상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마 주가를 좀 떨어뜨리는 재료도 있지만 그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도 됩니다. 뭐 주요 종목은 그냥 오늘은 뭐 특징주보다는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오늘 코스피 지수를 12포인트 올렸어요. 예, 그리고 하이닉스가 4포인트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두 종목이 16포인트 올려서 사실상 저 두 종목하고 LG에너지 솔루션, 뭐 포스코홀딩스 이런 걸 빼면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10포인트란 겁니다. 예, 대형주 몇 개가 지수만 강하게 올라갔다라는 거고 또 하나 방산주 그동안 되게 강했던 종목인데 방산주도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조선주도 빠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시소 게임. 많이 올랐던 종목은 혹시 공매도 뭐 이런 걱정 때문에 빠지고 그동안에 좀 부진했던 삼성전자 같은 종목군들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 쪽으로 자금이 이동을 해서 아마도 이제 공매도 이후에 일종의 롱숏 같은 거를 대비하는 예,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삼성전자 거래대금이 오늘 2조 원 나왔거든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한 6천억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두 종목 합산이 2조 6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코스닥 거래대금 전체 거래대금의 거의 4분의 1 정도 되는 거래대금 수준이 두 종목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보통 이 정도 나오면 코스닥은 하락 종목이 많아집니다. 예, 그러니까 거래 쏠림이 되게 심할 때 코스닥 쪽에 투자한 사람들은 아 이거는 저쪽에 가서 단타 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 또는 저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옮기는 게 맞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거래대금 쏠림이 좀 심하게 나타난 점도 코스닥의 하락 종목 수를 좀 늘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선 뭐 외국인들 오늘도 열심히 매수를 했고, 최근 이번 주 들어서만 매수가 거의 2조 원. 선물도 대규모 매수를 이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작년 1월 17일 이후의 차트를 한번 보시라고 제가 코스피에 그 차트하고 비슷하게 갈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 조건이 되는지 보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재까지로는 그 작년도 1월 17일 이후에
움직임하고 되게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는 있죠. 그리고 매수도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매수한 게 5,500억인데 삼성전자를 5천억 샀어요. 그리고 하이닉스까지 합치면 6,400억이 두 종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두 종목 집중적으로 매수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그동안 매수했던 현대차는 또 매도로 가 있고, 기아는 매수하고, 뭐 그리고 2차 전지 부류로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의 일부 좀 약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기관도 오늘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게 매수했고, 방산주, 조선주 그동안에 올랐다 싶은 거를 좀 팔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관들 매수하는 종목을 아랫단으로 보면 금융주가 있고,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식품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기관들은 담아서 종목 장세를 계속해서 이제 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 오늘 매도한 금액보다 알테오젠하고 코오롱 티슈진, 그러니까 매도한 금액하고 이 두 종목 매도한 거하고 규모가 비슷해요. 예, 그 알테오젠하고 티슈진 두 종목 매도한 금액하고 전체 순매도하고 비슷했고, 그 외에 이제 오늘 반도체 쪽을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외에는 이제 매수 쪽에서는 업종별 특징보다는 그냥 골라 샀구나,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좀 있었고요. 기관은 오늘 뭐 또 매수는 반도체 쪽 종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종목 숫자로 본다라면 이제 고르게 뿌려서 반도체 종목들을 좀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매도는 이제 로봇주라든가 다음에 태광, 성광밴드 이런 거 이제 전부 다 그 조선 관련된 피팅 이런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매도를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그 미국에서는 하나 또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지금은 이제 관세 이슈가 좀 잠잠하긴 하거든요. 근데 상호 관세 부과하는 거가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혹시라도 그 관세 이슈가 여기서 수면 위로 지금 벌써 올라오진 않을 것 같은데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올라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관세가 조금씩 뉴스가 되는지 혹시라도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이거는 실적은 뻔할 것 같은데 가이던스 어떻게 나오고 거기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매도 이슈가 어느 정도 좀 미리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공매도 대상이 될 것으로 걱정되는 종목을 팔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다만 이제 뭐 이게 무슨 하락한 종목들이 그렇다고 무슨 대단한 악재가 있어서 빠지고 그랬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좀 연속적인 하락이 나오게 되면 또 반발하는 매수의 가동도 될 가능성도 있어서 이후에 어떤 흐름이 좀 어떻게 나오는지 좀 특히 내일장 이후에 어떤 흐름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이제 과매도권으로 진입을 했거든요. 이제 ADR. 자, ADR이라는 건 뭐냐면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비율. 예, 그래서 20일 동안의 하락 종목 수의 합 나누기 20일 동안의 상승 종목 수의 합, 이렇게 이제 나눠가지고 이제 보는 건데, 그 밑으로 내려갔다라는 거는 하락 종목 수가 그만큼 많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일반적으로는 80으로 잡는데 저는 75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정확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최근에는 뭐 70을 잡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일반적으로 75 밑으로 내려가면 그게 정확하게 바닥은 아닌데 그 즈음 됐을 때는 며칠 지나고 나면 그 지점보다 종목들의 주가가 위로 올라가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는 그런 구간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이 이제 다시 과매도권으로 내려와서, 아까 장중에 오후에는 과매도 밑으로 내려갔었어요. 근데 이제 종가는 딱 그 선에서 끝났는데, 어쨌든 이 위치에서부터는 그동안에 좀 눌렸던 종목군들, 예, 뭐 그런 종목군들 쪽에서도 좀 반등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좀 수급이 바뀌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 하락했다가 이제 지지선 찾기 시작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좀 서서히 관심을 가져나갈 필요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까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